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가슴이 철렁하시죠? 2025년에 경제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하잖아요. 오늘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제 위기 속에서도 돈 버는 기막힌 방법 3가지를 재미있고 흥미롭게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특별한 지혜를 선물해 드릴 테니까요. 경제 위기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더 나아가 불려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들을 지금부터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부디 이 정보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안전자산 올인입니다. 에이, 그거 다 아는 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순한 안전자산 투자가 아니에요. 경제가 불안정할수록 빛을 발하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바로 금, 그리고 특정 채권들이죠. 금은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거나 통화 가치가 떨어질 때 그 가치가 더욱 돋보이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마치 비상식량처럼요. 우리가 불안할 때 금에 몰리는 건 본능적인 행동이기도 하죠. 금은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에서 가치를 인정받아온 보편적인 화폐이자 교환수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 속에서 금은 그 자체로 강력한 방어막 역할을 수행합니다. 단순한 금 매입을 넘어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금 현물, 즉 실물 금을 직접 구매하는 것도 좋지만 보관의 어려움과 수수료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 관련 ETF 상장 지수펀드나 금광, 회사 주식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도 금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며 유동성 측면에서도 장점을 가집니다. 중요한 건 왜 금이 지금 시점에서 안전자산으로 주목받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죠. 즉, 금의 본질적인 가치와 시장의 심리를 함께 읽고 국제 정세와 통화 정책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투자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금 시장은 단순히 공급과 수요의 원리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등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시시각각 변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이 경제 지표들을 꾸준히 학습하고 분석하는 것이 성공적인 금 투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채권이 안전한 건 아닙니다. 경제 위기 때는 부도 위험이 있는 회사채보다는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 특히 장기 국채가 훨씬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망할 확률은 기업이 망할 확률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죠. 국채는 국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만큼 신용도가 매우 높아 안전자산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장기 국채는 만기가 길기 때문에 금리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금리가 하락할 때 자본 이득을 크게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경제 위기 때는 금리가 내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이미 발행된 고금리 채권의 가치는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기존 채권을 선호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장기 국채라는 점이에요. 단기 국채는 금리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낮지만 장기 국채는 금리 변화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즉, 금리가 내려갈수록 큰 폭의 자본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만기까지 보유하면 약속된 이자를 받을 수 있고요. 장기 국채 투자는 단순히 이자, 수익만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자본 차익을 통한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 국채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해지하고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 시기에는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므로 금리 추이에 대한 신중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반인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인덱스 펀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개별 채권을 직접 고르기 어렵다면 장기 국채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여 여러 장기 국채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정 채권의 부도 위험을 회피하고
시장 전체의 흐름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채권형 ETF는 다양한 만기와 신용 등급을 가진 채권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 투자하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ETF를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미국 국채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펀드들은 전문가가 운용하므로 투자자가 일일이 채권을 분석하고 매매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채권형 금전 신탁과 같은 상품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도 현명한 전략입니다. 이는 전문가에게 자산 운용을 맡기고 정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으로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이러한 안전 자산에 할당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경제 충격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고 불확실한 시기에도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필수 소비재 기업 선별 투자입니다. 경제 위기인데 투자를 하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 기업에나 투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꼭 쓰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밥, 옷, 약, 생필품 같은 것들이죠. 이런 필수 소비재를 만드는 기업들은 경기가 안 좋아도 매출이 크게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시기에는 저렴하면서도 필수적인 물품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라면이나 통조림 같은 식료품을 만드는 회사, 기본적인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회사, 그리고 생활에 꼭 필요한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는 공공재 성격의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경기 방어주라고도 불리며 주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꾸준한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사람들의 심리가 안정적인 것을 찾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씻고 아플 때 약을 찾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와 관련된 소비는 줄일 수 없는 필수적인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필수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들은 대개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보다는 브랜드 충성도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들 기업은 대개 오랜 역사와 함께 견고한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어 신규 진입 기업들이 쉽게 경쟁하기 어려운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합쳐져 경제 위기 속에서도 꾸준한 실적을 내고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필수 소비재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묻지마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재무 건전성이 탄탄하고 꾸준히 이익을 내며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을 선별하는 안목이 필요해요. 즉, 빚이 적고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독점적인 기술이나 브랜드 파워를 가진 기업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독점적인 원천 기술을 보유한 제약회사, 오랜 기간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식품, 브랜드 또는 특정 지역에서 독점적인 서비스망을 가진 통신사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아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기회를 잡기도 합니다. 경쟁이 약화되고 구조 조정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오히려 강자들이 더욱 강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며 투자자들에게 현금 흐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고배당 ETF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고배당 ETF는 경제 위기 시 심리적 안정감과 함께 실제 수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ETF는 여러 고배당 기업에 분산, 투자하여 개별 기업의 위험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의 핵심적인 방어 자산으로 활용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꾸준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배당 귀족주나 배당 왕족주에 투자하는 ETF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위기 역이용, 파격적인 기회 포착입니다.
이건 좀 더 과감한 방법인데요. 모두가 패닉에 빠져 자산을 팔아치울 때 오히려 저평가된 우량 자산을 주워 담는 전략입니다. 물론 큰 용기와 통찰력이 필요하죠. 경기가 최악일 때는 기업들의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훨씬 싸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마치 백화점의 초특가 세일처럼 우량한 기업 주식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워렌 버핏이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고 말했듯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진정한 투자 대가들의 철학입니다. 하지만 어떤 주식이 진짜 우량한지 그리고 지금이 최악의 시점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겠죠.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발상 투자를 위해서는 냉철한 분석력과 함께 시장의 심리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멘탈이 필수적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정보와 선구안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 위기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다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 예를 들면 AI,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같은 미래 성장 산업에 주목하는 것이죠. 이러한 산업들은 일시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거나 특정 기업이 독점적인 위치를 확보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미래를 주도할 핵심 기술과 트렌드를 미리 읽어내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AI는 이미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반도체는 AI뿐만 아니라 모든 디지털 기기의 핵심 부품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전 세계적인 과제와 맞물려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메가트렌드 산업에 속한 기업들 중에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가가 저평가된 우량 기업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선구안의 핵심입니다. 이때 다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팔아치울 때 용기 있게 저평가된 우량 기술주나 성장주를 매수하는 겁니다. 물론 철저한 분석과 분산 투자는 필수입니다. 한두 종목에 올인하는 것은 위험하니까요. 마치 박앤세일 때도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보고 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꼼꼼히 분석하고 성장 가능성, 경쟁 우위, 경영진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한 산업이나 한 기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유망 산업과 기업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현명한 접근법입니다. 또한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국내 경제가 어려워도 해외 경제는 다를 수 있잖아요. 달러 강세에 대비하여 미국 주식이나 해외 채권에 투자하여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함께 법인세, 감세 정책으로 특정 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와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자산 투자는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주어 분산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달러 강세는 원화 자산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달러 자산을 일부 보유하는 것은 환율 변동 위험을 해지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혁신을 주도하는 미국의 기술 기업들이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선진국의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은 국내 시장의 불확실성을 상쇄하고 포트폴리오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됩니다. 다만 해외 투자 시에는 환율 변동성, 해외 세금 문제, 정보 접근성 등 추가적인 고려 사항들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학습과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어떠세요? 경제 위기 속에서도 돈 버는 방법,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금이나 장기 국채 같은 안전 자산에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경제 충격으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둘째,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들이 꼭 쓰는 필수 소비재 기업에 주목하는 겁니다. 이들 기업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매출과 이익을 창출하며 안정적인 배당을 통해 여러분의 현금 흐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셋째, 모두가 공포에 질렸을 때 저평가된 우량 자산을 용기 있게 매수하는 겁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막대한 자본, 차익을 안겨줄 수 있는 가장 공격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투자는 철저한 공부와 분석, 그리고 분산 투자를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투자는 곧 학습의 연속입니다. 매일 경제 뉴스를 읽고 투자 관련 책을 보면서 자신만의 투자 일지를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러분의 투자 결정이 어떤 논리적 근거를 가졌는지, 시장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기록하고 분석함으로써 투자 실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투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의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고 자신의 투자 전략을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견고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위기는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위기 속에서 새로운 부자들이 탄생하고 기존의 부자들이 더욱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이미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간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방법을 잘 기억하시고 다가올 미래를 현명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투자 전략을 점검하고 실행에 옮기세요.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관심 있는 안전자산 ETF나 필수 소비재 기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